제일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상강체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배웠던 거, 먼저 이제 잠깐 동안 검토를 하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처음 부분은 조금 느릴 거라고 얘기했었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뒷부분에 배우는 것들도 앞쪽에서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이 걸려요. 대신, 제가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더 패스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실전 독해 편에서 이제 여러분들 독해, 완성이 된 실력을 한번 느끼도록 만들 건데요.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습을 하길 좀 바랬는데 정말 예습을 할 것인가. 예습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요 리뷰만 잘 따라오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 잠깐 동안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뭘 배웠었지? 첫 번째가 이제 진주어 가주어 부분을 배우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의미상의 주어 for, to 요 부분을 배웠고 요 부분은 이제 뭘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들? 단문이었다라는 얘기와 사실은 이제 진주어 가주어를 배웠던 이유는 주어가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그 모양새를 조금 좋게 해주려고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때시라는 진주어 가주어 부분도 배웠었는데 이때는 마찬가지로 주어가 긴데 대신 접속사를 이용해가지고 주어 동사의 문장이 주어로 나왔던 게 너무 길다 보니까 뒤로 돌렸죠. 자,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험적 포인트가 뭐가 있었냐면 이 for라는 의미상의 목적격 대신에 뭐로 쓸 수도 있다? of라는 전치사를 쓸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오케이. it과 이 of 사이에 어떤 거? 사람의 성질, 성향 같은 게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of를 써준다. 요 부분 배웠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for the study 부분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뭘 배웠었냐면 as well as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배웠었죠. 단 as well as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물론 이거 뒷부분에서 배웁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B라는 놈과 A라는 놈이 나돈니 바더수와는 뒤바뀌게 돼 있다. 요 부분 배웠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하나 있어. 엄청 강조했던 거. 이렇게 to에 대해서 이게 전치사냐 그 다음에 부정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고 또한 이 전치사 부분이 되는 게 시험적 포인트로 많지는 않으니까 수능시험에 나오는 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를 하실 때 아예 to ing 이런 식으로 외워달라. 그거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좀 여러분이 기억해달라. 기억나지? 기억날 거라고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정통법과 그 다음에 그 직독법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초이스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 선생님이 볼 때는 오늘 강의 그 다음 강의까지가 it을 이용한 조금 특수한 문장들 요것들을 우리가 볼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조금 바라는 게 예습 좀만 해봐. 괜찮아요 여러분. 좀만 하시면 충분히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여러분 믿고요. 자, 오늘은 그 다음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003번인데요. It is whether A, whether B 해가지고 요것도 약간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와 있는 거 보시게 되면요. 보다시피 B인지 아닌지를 A 하다. 요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주어 가주어의 변형 형태로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whether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뭐인지를 하면서 여러분이 배웁니다.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왜 선생님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냐면 시험적 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요거와 바꿔 쓸 수 있는 게 if다. 다시 말해서 if라는 게 여러분이 지금 조금 이게 if 만약 뭐뭐라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수험생 입장에서 아니라고. if에 대해서 기본적으로요. 여러분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 가장 먼저 아시는 게 어떤 거예요? 부사절로 쓰였을 때 좀 어법적인 사항도 있으니까 부사절로 쓰였을 때 우리는 흔히 말해서 이제 가정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만약 뭐뭐라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실 거야. 그쵸?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얘가 명사절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나와야 돼요. 명사절로 쓰였을 때 목적어절을 많이 일으켜서 뭐뭐인지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상황이 요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이제 부사절로 우리가 흔히 양보절이다라는 식으로 써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찌됐건 저찌됐건 지금 이제 그 입시를 앞두는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은 분명히 많이 다 들어봤을 거야. 만약에 이런 용어들조차도 좀 낯섭니다. 라고 한다면 생기초부터 출발해요. 생기초랑 요거랑 같이 병행을 하시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출발이 늦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결승선까지 도달하는 게 늦는 건 아니야. 난 늦었으니까 난 저런 것도 잘 모르고 이건 아니야. 그만큼의 노력을 배가 하셔야 돼요. 오케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우리 EBS는 어떻습니까? 이게 혼자 볼 수 있잖아. 그죠? 돌려서 안 봐도 되잖아. 혼자 볼 수 있으니까 같이 병행하면서 노력만 좀 따라주시면 돼요. 자, 양보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분명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even if라고 해서 사실 뭐 네 가지 even if, even though, although, though 이러면서 학교 영어에서 분명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식으로 해석될 때 이 even이 생략돼서 if가 양보절처럼 쓰이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더 있어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갈수록. 하지만 입시 영어에서 나올 때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지 영어 마냥 뭐뭐라면 계속 그랬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몇 년은 우려먹지 맙시다, 우리. 새로운 걸 좀 배워가자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경우에 같은 경우는 이 명사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명사절을 얘기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 시중책 같은 거를 좀 보고 또는 어떤 강의들을 봤을 때 whether과 if는 같이 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 요거는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실제 이게 모의고사, 수능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한 차례 등장을 했는데 한 차례 등장했다는 얘기는 어찌됐건 저찌됐건 출제위원님들이 주목은 한 번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무슨 얘기인가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블라블라블라블라 해놓고 if냐 whether이냐 이렇게 골라내게 하는 이런 경우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법상 판단에서. 이렇게 됐을 때 무조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냥 whether 답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여기서 if라는 것은 마냥 뭐뭐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인지라는 일종의 양보적 개념으로 둘 중 하나의 채택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의미로 쓰였을 때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명사절적으로 쓰였을 때 if와 whether를 골라라 라고 했을 때는 whether이 좋다는 얘기예요. whether이 답이 되면 if가 답이 되면 당연히 whether이고요. whether이 답이 된다고 해서 if가 답이 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전체적으로 whether이라는 이런 접속사 안에 지금 if가 특수하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whether를 썼을 때는요, 이런 형태가 있어. 어떻게? whether A or B. 둘 중 하나.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whether A or not. A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A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whether 같은 경우에는요. 투부정사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는데 if는 그냥 if예요. if A야. A인지를 이 정도로만 쓰인다고. A or B 이런 식으로는 거의 안 쓰인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필요 충분 조건 같은 거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니까 whether는 if에 대해서 충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if는 이제 whether의 필요 조건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영역이 더 크다는 얘기야. 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갖다가 혼용해서 쓸 수는 있는데 만약에 if A 해놓고 예를 들어서 or B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if는 안 쓴다 이거죠. 물론 저 회화체 같은데 그 구어체 같은 데서는 뭐 쓸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구어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문어체랑 좀 틀리니까. 그러나 문어체 위주인 어법이나 문법성 판단에서는 요거는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요게 포인트야,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해석상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죠. It is doubtful whether they will win the game. 이렇게 쓰이는데요.
뭐 뒤에는 이제 오와 나 정도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정통 독해로 가게 되냐면 they will win the game. 그들이 경기에서 승리할지는 굉장히 의심됩니다. 의문이 됩니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이제 직독으로 가게 되면 덩어리째 이제 가시는 게 좋다라고 그랬죠. 접속사 부분은 끊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뭐뭐 한 것은요. 요 정도로만 가셔도 되죠. 그들이 그 경기에서 이길지는요. 오케이? 그러니까 직독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프랑스적 개념이라서 했는데 그리고 정도로 붙여버리면 좋고 좀 더 매끈하게 해석이 되고 싶다. 정통법으로 가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딱 보는 거야. 이시 나왔을 때 뒤에 to가 있는지 대시 있는지 whether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것들 이런 것들이 톡 튀어나왔는지 만약에 이시 딱 튀어나왔어. 이시 딱 튀어나왔는데 뒤에 지금 우리가 배웠던 to라든지 대시라든지 또는 여기 나왔던 whethe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시대명사다. 그래서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처음 강의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해서 일일이 따질 필요 없다고 그랬지. 그것, 즉 이 정도로만 여러분 가셔도 해석상으로는 문제 없어요. 물론 문법상의 용어적으로는 여러분이 구별을 하셔야겠지만 해석상으로는 전혀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 정도의 테크닉 정도는 갖고 계셔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지금 했던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의외로 중요하다. if와 whether를 그냥 단순하게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막 쓰고 그러거든.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약간 디테일하게 나오면 큰 문법은 아니야. 조금 세밀한 문법인데 선생님 볼 때는 뭐 밑줄형 문법보다는 박스형 A, B, C 그 선택형 문법에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받을 필요 있어. 요약노트. 아 선생님이 요약노트 같은 거 안 했나? 요약노트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이제 선생님 커리를 이렇게 계속 팔로우하는 우리 팔로워들, 그죠? 선생님 추종자들은 서브노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만약에 이 강의를 새로 듣는 학생들이라면 나름대로 이제 조그만 노트 있죠.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냥 일반 그 재본된 그런 거 말고 크기가 이 정도에서 이제 문방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링 달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포터블. 큰 거 말고 이렇게 막 큰 거 일반 공책 말고 그럼 이제 책에 넣어야 된단 말이야. 책에 넣고 책가방에 넣고 막 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말고 포터블 있죠.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여러분만의 어떤 어휘장, 문법장 또는 뭐 구문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막 적어 놓는 겁니다. 이걸 적어 놓게 되면요 나중에 이게 쌓이다 보면 전 세계 유일한 자기만의 영어의 아주 기본적 원천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또 대학 때 공부했던 6권이나 갖고 있어요, 이게. 근데 지금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한테 수업을 하기 전에 연구를 할 때 딱 한번 볼 때가 있어요. 나도, 이때쯤 내가 이랬었구나. 이런 식으로 막 적어 놓고 그랬었었는데, 중요 키포인트가 되는 걸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언제 위력을 발휘하시게 되냐면, 여름방학 이후입니다. 그때 마무리 정리하실 때, 영어도 있죠. 국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도 있어요. 사탐, 과탐도 있어요. 시간은 굉장히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라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랬었어요. 안 그럴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데다 살짝살짝 서브노트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서브노트에 대해서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제자들이 했던 거를 찍어가지고 선생님 카페라든지 그 자료실 사이트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샘플로 보셔도 되고, 이거는 뭐 샘플 볼 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 그 스스로 필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놓고 나면 굉장히 틀려져요. 제 말은 이제 알게 되니까, 지금 배웠던 whether, 그 다음에 if의 차이점에 대해서 싹 적어 놓을 필요가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001번, 002번이었죠? 앞에서 우리가 2강서 배웠던 거, 거기에 필요한 것들 싹 적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로 요거는 가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학습을 한번 가봐야죠. Biologist study, sleep, have concluded.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혹시나 이제 좀 우려되는 마음으로 동사 잡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동사를 잡아야 이제 위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찌됐건 that에서 이제 대표적인 접속사로 많이 쓰인다는 거 여러분 알 겁니다. It makes a real difference whether, okay? whether이 딱 튀어나오면요. 물론 뒤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or와 같은 이런 상관 접속 어구가 같이 튀어나옵니다. 상관 접속 어구라는 것은 요게 나오면 요게 튀어나오는 거. 즉 not only가 나오면 but also, not A가 나오면 but B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상관 접속 어구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이제 중반 이후에 다시 또 배웁니다. 자, whether a person have it usually to sleep during the day or during the night.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좀 문장이 길지, 여러분들. 오케이? 자, 요거는 한번 좀 분석을 좀 들어가는데, 그 전에 혹시 선생님이 조금 염려가 돼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영어라는 것은요, 정해진 정형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모르시게 되면 생기초 영어와 꼭 병행을 같이 하십시오. 병행을 같이 하시는데 무조건 영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어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보어라든지 목적어 또는 목적어, 목적 보어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이게 주요 성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할게요. 어라는 말이 붙는 경우들이 있죠. 주어, 그 다음에 보어, 목적어, 목적보어 이렇게 붙는 것은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구문 독해 타임이니까 이거는 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반드시 좀 이렇게 생기처럼 병행을 좀 해주시고 문제는 이 동사를 찾아내야지만 앞에 주어가 나오고 뒤에 보어나 목적어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라고 했었을 때 보자마자 그냥 동사라고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오케이?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는 나오기만 하면 동사로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이제 파괴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비동사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have friend들 즉 have가 나오던 has가 나오던 had가 나오던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면 동사로 여러분이 취급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물론 이 뒤에 pp라는 과거분사 선생님 저는 pp도 잘 모르겠어요. 생기축구사 같이 봐야 돼요. 정말로. 이것까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 타임에서. 꼭 보시고요. 이거는 한 덩어리로 동사구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만 나오면 조동사라는 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조동사도 뒤에 실전 패턴 우리가 2에서 조동사 파트가 들어가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조동사라는 건 동사 네가 역할 다 못하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너는 좀 가만히 있어. 라는 의미에서 동사를 돕기 위해서 나온 놈이죠. 물론 여러분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can이라든지 shall이라든지 will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넌 좀 가만히 있어 하다 보니까 이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얘네들은 동사구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요거는 조금만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건 선생님이 많이 쓰는 건데 형, 명, 부 제가 동이라고 얘기할 때도 많고요. 또는 잡이라고 얘기할 때도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의 아주 기본적인 수식 원리인데 이건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형용사라는 건 반드시 명사만 수식하기 위해 태어난 놈입니다. 형용사가 있는 곳에는 근데 이 영어는 앞에서도 꾸며주지만 뒤에서도 꾸며주는 이런 체계가 훨씬 더 많아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그러니까 앞에서 붙건 뒤에서 붙건 명사만을 수식해주는 거고 부는 뭐냐? 부사를 얘기해 줍니다. 부사는 대표적으로 동사와 같이 노는 놈들이에요. 요 원리를 조금만 잘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거고 뭐 어렵지 않잖아요. 형, 명, 부, 동 또는 잡이라고 쓴 것을 명사를 제외한 동사, 형용사, 부사라는 애들이 다 꾸며줍니다. 오케이? 간단하게 보시면요. 맛있는 사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용사를 잘 모르겠으면요. 정말 모르겠다. 니은자 붙는 게 다 형용사야. 오케이? 그래서 아름다운, 예쁜, 멋진. 그 다음에 명사밖에 못 나오게 되고, 부사는 동사를 넣어가지고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재빠르게 사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빠르게 달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잠깐 얘기해 준 거고요. 다시 말한다면 이 부사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동사가 세트로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사에 대해서는요,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사의 대표적인 게 not이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요, 이 not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뭐뭐뭐 not 하고 나오게 되면은 있었습니까? don't, couldn't, 그 다음에 shouldn't 또는 isn't 이런 말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동사가 튀어나오게 되죠. 오케이? 그것만 보게 되면 동사는 거의 대부분 잡을 겁니다. 이걸 잡아야 여러분들이 위치적으로 해석 순서가 나오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됩니다. 동사를 잡아냈을 때 주어가 무조건 1번이고요. 직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플러스의 개념이 되겠죠. 쭉 읽고 나가시면 될 것이고, 정통법을 하게 되면은 주어가 1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해석은 뒤에서부터 들어오셔서 동사에서 끝내주면 이게 정통법의 완성이에요. 정통법은 습관이 안 들어서 그렇지 해놓게 되면 정말 여러분 원하시는 완벽한 독해력이 나옵니다. 물론 그거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문 독해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해 갔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마스터 해놓아야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리해 놓은 거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have, calculate, do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동사가 튀어나왔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 앞쪽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biology to starting sleep. 그래서 주어 파트인데 좀 길어요. 길다는 얘기는 뭡니까? 꾸며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 starting sleep이라는 게 바로 대표적인 형용사구로 뒤에서 꾸며주는 기능이에요. 이거를 갖다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지금 만약에 선생님의 강의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잘 모르겠다면 반드시 생기처럼 들으셔야 됩니다. 분사는 무조건 형용사라는 이 원칙은 잊지 마십시오. 꾸며줍니다. 근데 영어의 특성은요, 95%가 뒤에서 꾸며져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영어와, 우리나라 언어와, 그 다음에 미국이나 영국의 영어가 틀린 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 자체가 뒤에서 꾸며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통법적 해석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직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생물학자는 공부한다, 잠을 가진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수면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는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통법이에요. 이걸 배우고 그 다음에 실력 있어서 직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데, 자, 어찌됐건 요 순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됐죠? 그 다음에 it makes a real difference whether 그대로 튀어나왔네요. whether a person habitually 요게 부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ly가 붙어있는 대표적인 게 다 부사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sleep이라는 동사가 튀어나왔고, sleep이라는 동사가 딱 튀어나오게 되면 앞쪽에 있는 a person이 주어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whether는 접속사구나. 이거 정도는 여러분이 딱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during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전치사예요. 그래서 during the day, 그쵸? or during the night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 어려운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앞쪽에서 할 때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금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왜 뒤에서 좀 더 패스트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심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있냐면요. 이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리틀. 우리가 배웠을 때 분명히 아니 리틀이 뭐가 어렵습니까? 선생님 중학교 때 작은이라고 다 배운 건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뒤에도 이게 나오는데요. 7대 준부정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부정어 그러면은 no, not, never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입생이 가질 자세가 아니죠. 우리 앞서서 우리 첫 번째 강의에 뭐 있었어? The last person도 했었죠. 또 뭐 했었어요? Anything but도 했죠. 분명히 그게 부정어라고 여러분 봤습니까? Last person, 마지막 사람. 그렇게 해석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뭐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Anything but. 여러분이 보다시피 부정어 있습니까? 근데 그 뜻이 어떻게 됐어요? never였죠. 절대로 뭐가 아니다.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지만 여러분을 갖다가 굉장히 침울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 이 7가지 7대 준부정어가 있어요. 이거 해석 정말 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많이 봤던 단어입니다. 한번 써드릴게요. 뒤에 나오는데 그때는 제가 이거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딱 하고 딱 넘어갈 거야. 지금 잘 봐주셔야 돼. 우리가 이제 little, few라고 그래서요. 이것들은 뭐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물론 약간의 쓰임새가 틀리지만 그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요거에 대한 해석은요, 거의 뭐뭐가 없는 또는 좀처럼 뭐뭐 하지 않는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의미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에 이제 반대되는 얘기가요. a little이 있고 a few가 있죠. 그럼 얘네는 뭐냐? 얘네는 약간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긍정의 멘트라면 위의 것들은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컵에 우유가 반이 있습니다. 양은 같은데 의미가 틀리다는 거야.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람은 뭐예요? 반이나 있네? 부정적인 사람은 반밖에 없어? 이런 의미 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little를 만약에 딱 썼는데 예를 들어서 이럽시다. 그는 약간의 양심은 가지고 있어 라는 말과 그는 양심이라고는 거의 없어 라는 건 완전히 성선설과 성악설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 한마디에서 되게 틀려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정어입니다. 이해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7가지도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같이 하는 김에 여러분들 같이 하시죠. 이게 다 부사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얘 주위에는요, 이제 동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동사가 나올 수 있는데 요 7가지가 요런 거예요. little, few, seldom, hardly, 여기 꼭 서브노트 해놔야 돼. rarely, barely, scarcely. 이렇게 7가지가 좀처럼 또는 거의 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때 little이라는 게 makes와 같이 쓰이면서 여러분들한테 makes little difference 이렇게 돼가지고 차이점이 약간 있다라는 말과 차이점이 거의 없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어떤 실험을 했는데 A와 B는 차이점이 약간 있어요. 이 말과 어떤 실험을 했는데 A와 B는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오케이?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문맥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요거 아까 한번 우리가 유추독해까지 갈 건데요. 요런 식의 여러분들 7가지는 기억하시는데, 자, 물론 얘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little 해놓고 이제 동사와 같이 놀았을 때, 오케이? 그래서 little now 이렇게 버리면 이때는 뭐라고 해석해? 거의 아는 게 없는 거지. 그런데 얘가 형용사로 쓰일 때 있어요. little girl 이렇게 합시다. 그럼 거의 소녀가 아니다야? 아니죠. 이때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명, 부작, 부동.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죠. 그러면 작은 소녀, 키가 작은 소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다. 예? 고등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됐죠? 요거까지 말해주려고 제가 이 문장 부여잡고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강의하려는지. 앞쪽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치니까. 뒤쪽은 좀 패스트하게 나가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테니까. 자, 한번 가보죠, 그럼. 뭐랄까요? 선생님은 정통법이니까 정통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면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는, 됐죠? 대시 접속사니까 주어는 항상 먼저입니다. 얘가 또 주어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번 해석이었다면, 또 꾸며주는 얘가 있으니까 얘가 1번이겠죠? 하지만 크게 볼 때 얘가 1번, 그럼 얘가 2번이라고 그러면, 그것, 즉, 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 즉, 어떤 개인이, 얘가 3번이 되겠네요. 얘가 또 접속사였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습관적으로, 됐죠? 이렇게 해도 좋고요. 정말 귀찮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예 뒤에서부터 하라. 자, 일단 했던 거니까 어떤 한 개인이 습관적으로 밤 동안 혹은 낮 동안에 잠을 자는지에 대해서는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거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정통법의 해석이에요. 귀찮으시면 뭐 직독에 자신 있으시면 이렇게 접속사고를 나누셔도 상관없습니다. 생물학자 있는데 수면을 연구해.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
그것이 make a little difference, 거의 차이점을 만들지 못한다고.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낮 동안에 자던 밤 동안에 자던 간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요, 이렇게까지만 해석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유추돋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뭘 느낄 수 있겠어요? 분명히 이 문장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생물학자들이 뭐하러 이걸 했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이 앞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수면과 수면 시간대에 대한 어떠한 통솔이라든지 또는 시중 사람들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면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이 이 연구를 했겠죠. 하고 나니까 결론 부분을 보니까 잠자는 것과 수면 시간대에는 관계가 있다 없다? 별로 없더라 이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앞쪽에 있었던 내용은요, 분명히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수면 시간대에 틀리게 자게 되면 잠을 자는 데 있어서 큰 차이점이 나오게 된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밤에 잠을 자야 잠을 잘 자는 거고 낮에 잠을 자게 되면 잘 못 잔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 지문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이 되게 되면 독해를 가기 위한 출발점이 형성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정확한 해석을 위해 구문 독해를 배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추 논리 독해까지. 요게 제가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whether이라는 것도 whether인데요. 리틀이 사실은 좀 더 핵심적인 겁니다. 이 부분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내가 잡는 법 가르쳐 줬죠, 여러분. 그거 꼭 쭉 상기하시고 계속 영어 전반에 걸쳐서 쓰이니까 꼭 상기하시고요. 참, 여러분들 혹시 이 whether 있잖아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해석의 유연함을 위해서 이든 아니든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요, whether a person habitually 해가지고 쭉 이 끝까지가 실질적으로 요 it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it이 결국은 주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지금 원래는 주어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절인 거죠. 그래서 뭐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원래 맞는데, 제가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니까 혹시 그거 갖고 트집 잡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명사절이시고요. 이 뒤에 이제 whether이 부사절로 쓰일 때 파트가 뒤에 나옵니다. 양보절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보시게 되면 명사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잠을 자던지는 차이점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깔끔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혹시 걱정돼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옛날에도 한번 선생님이 그 전에 강의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죠? 이 정도는 뭐 알아들으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 문장도 문장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가르쳤던 이 부수적인 것들이 의외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현장에서 가르칠 때 느꼈던 것들이니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동사 잡는 법이라든지 칠 때 준부정어라든지 그다음에 해석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서브노트화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003번 끝났습니다. 004번 너무 간단해 보이죠? This A that B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한번 써있는 거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있다? 강조구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칙만 말씀을 드릴게요. 강조구문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들. 앞에서 뭘 배웠습니까? it, that 해가지고 진주어, 가주어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오케이? 진주어, 가주어라는 걸 배웠었고 지금 여러분이 배우신 이 형태도 아마 it, that 강조구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또는 인강에서건 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요거에 무슨 차이점이냐? 얘가 만약에 진주어가 됐다라는 얘기는요, 원래 이 진주어라는 것은 이 주어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길다 보니까 뒤로 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놈입니다. 원래 자체가 주어절이었으니까 이런 식의 문장 구조로 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 문장 체제를 갖는 거예요. 이따 보여드릴 텐데 대시라는 것은 이 강조 구문인데요. 여러분들 강조는 뭡니까? 강조는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강조를 위해서 도취한다.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요. 강조를 위해서 도취한다? 일견 맞는 얘기지만 도취가 되면 강조가 되죠. 이걸 마치 대단히 특별한 문법이냐 얘기하는데 우리말도 똑같아요. 강조를 해주는 건 두 가지 패턴이죠. 억양을 세게 한다거나 위치를 바꿔주거나. 그죠? 밥 먹어! 그죠? 밥을 강조한 거야. 그런데 먹어라.
봐. 이러면 세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공부해라 해서 공부해! 공부가 이제 세지지 않습니까? 액센트로 조정한 거죠. 가장 편한 방법이고요. 좀 더 무섭게 하려면 해라 공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위치가 바뀌면 당연히 강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강조 구문이란 건 결국 무엇이냐? 위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위치를 바꿔놨는데 위치를 바꿔놓은 대표적인 게 사실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관계사입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분명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선행사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생기초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병행해서 들으시도록 하시고요. 강조를 해주려다 보니까 앞에 놓고 뒤에서 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원래 이때 강조 구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요 무조건 강조 구문이에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응용을 하실 수 있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독해 질문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말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문에 나왔는데 뭔가를 막 했는데 소재가 너무 헷갈립니다. 답이 여러 개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뭘 해도 됩니까? 하나의 지문 내에요. 최소한 3, 4개의 관계사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이제 대시나 which를 갖다 제가 써드릴 텐데요.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 이게 만약에 관계사가 됐다라면 이 앞에 있는 선행사가 결국 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법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반드시 선택지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독해를 위한 기회죠. 차후에 뒤에 실전 문제에서 제가 답을 찾는 기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독해를 문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생님이 조금 당황스러운 건 우리나라에 어떤 얘기가 많냐면 문법을 잘해야 영어를 잘한다. 어떤 이상한 등식에서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는 문법을 잡아야지라는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사실은 문법이라는 것은요,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 기본적인 체계를 갖고 잡아주는 다리 역할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갖다 하고 무역이나 거래를 해서 이익이 남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우리는 다리만 연구하냐 이거죠. 이건 좀 굉장히 좀 약간 문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바뀌지 않았는가 이런 좀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결국 문법을 배웠다라는 건 의사소통을 위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문법 따로 독해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법은 독해 녹아나야 돼요. 관계사를 배웠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뭡니까? 강조구문이라는 것. 즉 작자가 말해주는 강조구문을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이 쓰는 법이 이때 강조구문인데요. 실제로 이거는 관계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강조구문이라는 건 뭐랬습니까? 도치가 되면 된댔죠. 그럼 도치를 안 시킨다 치면 어찌 됐건 저찌 됐건 강조구문이건 강조구문이 아니건 간에 평서문이건 간에 의미는 똑같다는 거야. 공부해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해라. 공부. 하지만 바꾼다고 해서 별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즉 무슨 말이다? 삭제해도 말이 되면 이거는 강조구문이라는 겁니다. 앞뒤가 바뀌지 않더라도. 오케이? 근데 얘는 삭제가 안 돼요. 아예 자체가. 얘 자체가 주어였기 때문에. 이해 가시겠습니까? 고가 구별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을 지우고 해석이 되면 강조구문이고 아니면 그냥 진주어 가주어다. 이 정도 느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뜻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관계사랑 관계사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이 선행사가 만약 사람이라면 당연히 후가 될 수 있고요. 사물이면 당연히 which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좀 눈에 띄는 걸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될 수 있습니까? where로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시간이면요. when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게 강조구문이에요. 그 강조구문은 세게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차이점만 여러분이 아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세서 변형된 형태를 보여드리는데요. 대단히 어려웠던 건 아니고 강조구문이라는 거 용어 정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포인트 부분에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성은 이런 거죠. It was Jane that spoke first. 그죠? 그냥 지어서 해석해도 돼요.
죄인이 제일 먼저 얘기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얘기한 건 바로 죄인이야. 오케이? 이것도 일종의 후티수식 구조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지워도 말이 되니까 강조구문이라는 거예요. Who is it that said so? 이 이제 의문문이 가끔씩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원래 평사문으로 바꿔버리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원래는 이제 it is who였죠? That said so.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의문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주어 동사를 도치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 이런 얘기고 강조구문으로 하면 그렇게 얘기한 게 바로 누구야?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누구일까? 이렇게 해서 강조를 좀 세게 해주는 겁니다. 그다지 어렵진 않죠. 근데 요 패턴은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게 뒤에 요거를 이제 응용한 약간 고급적인 표현이 있어요. 자, 원칙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실 거라 보고요. 자, 계속 가보죠. 똑같은 겁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넣어버리면 돼요.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그래서 it was in this coffee shop that 그래서 이거는 it was 딱딱 지워버리고 말이 되니까 in this coffee shop에서 I first met my wife. 나는 나의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 정도 되는 것뿐입니다. 어렵진 않았죠? Next. 네. It is the price that frightens him. 마찬가지죠? 직독으로 하셔도 어렵진 않죠? 그 가격이 그를 무섭게 했어. 그는 그 가격 때문에 떨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시막스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보다시피 however가 나왔습니다. 이 however도요, 뒤에 이제 양보절에서 따로 배우게 텐데,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however 다음에 주어 동사 문장이 없죠? 단순 연결하고 봅니다. 그러나라고 먼저 해석하면 되고요. 어떻게 가볼까요? 정통으로 갈까요? 직독으로 갈까요? 똑같은 거예요. who. 자, 관계사는 또 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해석을 해주면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직독으로 갔다. it. 그것, 즉, the victim themselves. 희생자 그 자신이 있는데, 근데 그들은, 요렇게 해서, 근데 그들은 정도로 연결해서 가는 게 직독이고요. are responsible for. 여러분들 그때, 밑에 보시면은 이 뜻이 나와 있을 텐데요.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희생자 그들 자신이 are responsible for guaranteeing their own safety. 그들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정통법으로 하시게 되면 그것, 즉 그들 자신의 안전을 보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그들 희생자 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됐나요? 오케이, 또 있을 거예요. 오케이. 넥스트 보니까 it is brain power that can.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 that 다음에 지금 주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어가 없죠? 이게 불완전 문장이죠. 주어가 없다라는 건 완전한 문장이 아니셨습니까? 이런 것은 무조건 관계대명사예요. 뒤에서 한번 배우시게 될 거고요. 자, 직독으로 한번 가보면요. It is brain power. 두뇌력이다. 두뇌력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can guarantee our economic success in the midst of the fierce competition of the current free world market. 이런 게 참 짜증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직독을 좀 힘들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읽으면서 해석이 가능해요. 어떻게? 두뇌력이 있는데 우리의 경제적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한 중간에서 in the fierce competition, 아주 거칠은 경쟁 상황에서요. 현재의 자유시장 체계에서 이렇게 되는데 조금은 미끈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자꾸 정통법 얘기한 거예요. 정통법 가볼까요? 그것, 즉 이렇게 되는 구조죠. 자, current, 현재의 자유시장 체계에서의 됐죠? of the fierce competition, 격렬한 경쟁 속에서 경쟁 속의 한가운데에서 in the midst라는 건 한가운데를 얘기해 줍니다. 한가운데서 우리의 경제적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두뇌력입니다. 깔끔하죠? 오케이? 물론 직독법이나 정통법은 여러분의 초이스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구문만 눈에 들어오시게 되면 앞에서부터 쭉 나가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강조 구문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마지막 거. Was it the peace of his hometown that caused his creative power to increase?
강조구문도 강조구문인데요. 어쨌건 저쨌건 강조구문이라는 것은 관계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뒤에 관계대명사 우리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부분도 지금 같은 해석으로 똑같이 가면 됩니다. 됐다음에 주어 있다 없다? 없어요. 불완전 문장. 누가 보더라도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was it the peace of his hometown? 네. 그의 고향의 평화인가? 라고 의문문을 해주는 거죠. Okay? Caused his creative powers to increase. 정답어로 하면요. 그거, to increase. 증가시키기 위한. 뭘 증가시키기 위한? 사실은 cause A to B라는 구문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또 간단하긴 한데요. 증가시키기 위한 또는 증가시키려는 그의 창조적 힘을 갖다가 일으키는 됐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도법입니다. 만약에 cause A to B를 알고 있으면요. 해석은 되게 편해요. cause A to B. 뒤에서 또 나올 텐데요. A가 B하도록 일으키다. A가 B하도록 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의 창조적 힘을 증가시키도록 해주는 것이 그의 고향의 평화인가? 평화인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또한 말씀드리면요. 고등 영어에서 나올 때 대부분의 의문문은요, 수사 의문문이라는 게 있어요. 반어법적 개념을 많이 쓰는 건데요. 그건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반문을 좀 많이 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조금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 네, 조금 하나 더 보세요. 2학 나온 거니까. 이것도 약간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가 강조구문을 갖다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it is not until A that B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구문을 알고 있으면 대단히 편하고요. 모르면 헤매기 시작합니다. 예문 한번 보시죠. It is not until yesterday that I learned the news. 어려운 단어 없죠. 그런데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가 그것은 아니다. 때까지, 어제까지 나는 그 뉴스를 알았다. 이러면 야 이게 또 뭐냐?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요. 강조구문 쪽에서 나오게 된 구조인데요. It is not until yesterday 해가지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간편합니다. 지워버리시면 간단해요. 이중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어제가 돼서야 나는 그 소식을 알았다. 깔끔하죠? 요게 구문입니다. 오케이? 나오실 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그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해석하면 I learned the news. 내가 그 소식을 알게 된 건 어제가 될 때까지는 아니다. 이 얘기는 어제가 돼서야 그 소식을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18살 때까지는 농구를 하지 않았어요 라는 얘기는 18살이 돼서야 농구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구조가 it is not until that 구문이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길거리 가면서 계속 그냥 중얼중얼해서 it is not until that, it is not until that 이렇게 돼서 그대로 여러분이 이 구문을 아시게 되면 잠시만요. it is not until A that B 이 구문을 알면 그냥 A에서야 B야 하다 정도로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It grew dark that he arrived. 어두워져서야 그가 도착했다. 끝맞죠? 오케이? 날려버리면 되니까. 이런 구조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다른 문장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어나 부사어로서 도치를 시킬 수 있고요. 이 도치 구문은 뒤에 우리가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참조하시면 되고요. 부사는 도치가 가능할 수 있어요. 일단 그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적으로 쭉 한번 보시고요. 이 구문을 모르면요. 이 구문을 모르면 좀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문을 모르면. 자, 그래서 좀 길죠? Money came into existence to answer a need of mankind. But it was not until civilization had grown beyond the elasticity that this need arose. 자, 제가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좀 길죠? 긴 느낌이 들 거예요. 한 문장입니다. 그죠? 뭐 당연히 여러분들의 마디를 나눠주기 위해서 쉼표라든지 이런 걸 붙였긴 했지만
그대로 뭐 해석을 한다면요. 여러분한테 밑에 이제 해석이 나와 있지만 came into existence. existence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 안으로 왔다. 이런 건 이제 수거적으로 생겨나게 됐다,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가실 텐데 여기서 need를 여러분들 필요로 하다 동사로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건 아니죠. 어라는 부정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관사가 있다는 얘기는 뒤에가 명사가 나온다는 시그널이에요. 또한 of라는 대표적인 which 전치사, 즉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에는 무조건 명사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내용이 조금 심화적으로 어려워지면은 직독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만약에 it was not until civilization had grown beyond all existence that 다른 뜻은 아는데 만약에 it was not until that 구문을 모르면 그러나 자 여기는 어쨌건 그렇다 칩시다. 뭐 간단하게 뭐 돈이라는 것은 생겨나게 됐어요. answer 답변하기 위해서 욕구를 인류의 이것도 물론 좀 상티가 납니다. 정통으로 그냥 가세요. 돈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구에 대해 답하기 위해 존재 또는 생겨나게 됐습니다. 깔끔해졌죠? 자, 이건 어쨌건 직독을 했건 정통을 했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갖다 연결해서 보려고 했을 때 But it was not until civilization 잘 모르면요. 그것 즉 문화가 성장할 때까지가 아니다. 초창기 단계를 넘어서 이러한 욕구는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need가 당연히 이제 명사로 쓰여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욕구가 생성한다.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it was not until that 구문을 우리가 알고 있다. 쫙 날려버리게 되면 간단하죠. 그러나 문화가 had grown beyond the last stage. 이 beyond라는 건 대표적인 또 전치사입니다. 초창기 단계를 넘어서 성장하게 돼서야 이러한 욕구가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하면 깔끔해지죠. 돈이 필요성이 필요하긴 했는데 문화가 돼서야 문화가 만들어지자마자 돈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초창기 단계를 지나서야 그 욕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전에 문화가 초창기, 아주 초창기에는 돈에 대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구문의 힘이에요. 자, 그 다음 거. 예, 그 다음 건 뭐 그냥 보면서 해석이 가능한데. 네. 굉장히 간단한데요. 재밌죠? 이거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 It wasn't until the last second that he had noticed who the goalkeeper was him teammate. 그죠? 자살골 했네. 볼까요? 쫙 지워버리면 어떻게 됐어,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거 세컨드가 마지막 두 번째 아니야, 여러분. 세컨드라는 것은 1초, 2초라는 순간을 얘기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라는 얘기가 있어요. last count, 마지막 순간이 돼서야 그는 골키퍼가 누구였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동료였어요. 그렇죠? 자살골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it was not until that 구문 같은 거를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좀 편안하게지겠죠. 강조 구문에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쉬워질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것들이 없고 연습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it was not until that 구문이 여기 배웠을 때 되게 중요한 구문이다. 필요성이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복습 필요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복습 다시 할 테니까 그러더라도 이런 복습 좀 해주십시오. 예습 중요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세 대한 관련된 거 마지막 12번까지 다 끝냅니다. 미리 해보세요.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